전체 차렷.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잘해줘서 다행이죠? 네. 이번에 이제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길 미끄러면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조바심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한 35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까지 날씨 때문에 행사를 망쳐본 적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이렇게 모임 가질 때 날씨가 방해해가지고 행사를 망쳐본 적은 없다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그래서 하느님이 그건 봐주는 것 같아. 그렇죠? 다른 것들은 줘도. 또 요번에 또 38기 그러고 보니까 좀 세월 많이 간대요. 여러분들도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았고 근데 좀 아쉽기는 해요. 여기 이제 먼저 받은 분들은 그래도 한 달 그래도 주말로 한 20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이제 교육받으면 유대 관계도 좀 많이 들고 얼굴도 많이 익히고 이제 이러는데 뭐 세월이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흐름이야.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바뀌었어요. 교육이 이제 이런 패턴으로. 또 요번에 또 여기 교육 이렇게 받으러 오신 분이 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왔는데 새삼 이제 이런 경우 참 저 같은 경우는 반가워요. 왜 반갑냐. 옛날에 이제 백혈병, 혈액암으로 초등학교 때 이게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받고 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니까 본인도 이제 엄청 고통스러웠고 또 가족들도 고생을 많이 했죠. 아들내미 고친다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벌써 장성해가지고 강사 교육을 들어왔어요.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함께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감회가 새롭죠. 그래 몇 년 만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17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 안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완전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나오고 지금 직장 생활 하는데 돈 잘 번다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는 아주 반가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천생리학에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있게 배워보면은 참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보니까 웬만한 증세들은 가정에서 다 할 수 있죠. 네.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너무 기득권층의 그 집단 이기심에 그 기득권들을 꽉 뺏겨서 이거 놀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이거 꺼내죠. 이게 그냥 재밌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이제 중국이 사회적법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심천생리학을 어려서부터 예방학으로 보급시켜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한 중학생 때부터 사회를 시켜라. 내가 중간에 강의하면 그런 얘기예요. 중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 한 번 하고 또 20년 후에 또 한 번 하고 20년 후에 한 번씩 계속 예방사회를 하게 만들어버리면 지금의 의료비용 들어가는 거 3분의 1 들이고 3분의 1도 들이지 않고 앞으로 10배는 국민 건강이 향상될 거다. 이분들 교육받은 분들 다 믿어요, 내 말을. 맞다고. 그러니까 예방학을 미리 질병이 온다며 하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쉽게 이 사회를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회를 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게끔 이런 걸 해보면 어떡하냐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리점장이 이제 예방사회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주제를 여기 해서 이걸 토를 좀 다뤄달라고 주제를 적어줬어요. 이 증세를. 근데 아마 한국 사람이 들으면 도대체 저것을 사열로 한다고 상상도 안 할 얘기를 따지고 보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육 받을 분들은 보통으로 여기겠지만 이제 첫 번째 이제 교육 내용을 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너무 많아요. 산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받을 때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의자에다 앉혀놓으면 막 저마냥 뛰어다니고 돌아다녀요. 그런 애들 있죠. 그런데 이거를 사회를 해서 그걸 고친다? 상상이 안 가죠. 또 두 번째 질문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면 어떻게
사회를 해가지고 공부가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도 공부 실력이 잘 안 되는데 같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실력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걸 우리 심전 생리학 가지고 그게 치료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배운 분들은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 질문 저기다 그 아들내미 또 지금 이제 대점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너무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실력이 올라가서 좋은 대학에 붙어가지고 지금은 졸업하고 나와서 대리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할 때 초안을 어떻게 잡는 거다 이거 풀어달라고 하는 거 있고 또 세 번째 질문은 키가 크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사회적법으로 키 크게 할 수 있냐? 우리 방법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공부 배운 사람들은.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공부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키 작은 사람을 물론 이제 어린 아이를 기준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애들 교육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기 사회 예방 사회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키 크는 방법 좀 설명 좀 해달라. 또 네 번째는 자신감이 없는 아이 매사에 소극적이고 친구를 못 사귀고 소극적인 애를 사회를 해서 활동성이 강한 자신감 있는 아이로 좀 바꿔주는 방법 좀 설명 좀 해달라. 이것도 보면 어때요? 이거 타고난 성격이 있대 소심한 걸 사회로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보면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죠. 100은 아니어도 10명 하면 9명 정도는 될 겁니다. 이것도요. 근데 이 심천 생리학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자신감이 없는 거 사회를 가지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5번째 질문이 재밌죠. 빨리 달리고 싶은 아이.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달리기를 잘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방법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 신체 조건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이 달리기를 잘할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디 빼면 될까요? 5번, 30번, 8번. 그러면 장거리 달리기 하는데 월등하게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왜냐? 달리기 할 때는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산소 소모량이 엄청 많아요.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은 빨리 뛰어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심장의 피를 당기는 쪽도 열어주고 나가는 쪽을 열어주면 심장이 쪼이고 무리가 훨씬 덜 가지요. 또 거기다가 장거리를 많이 달리려고 하면 산소 소모량이 많으면 숨을 쉬면 산소가 빨리 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피가 맑아야 돼요. 그러면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낮아야 되거든요. 우리 방법은 어디 빼면 될까요? 8번. 이게 실제 데이터를 뽑아보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사업로 이 공부를 이해를 하면 사회적법으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데 친구를 못 사귀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하면 첫째 나의 행동이 어때야 될까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예민하면 안 돼요. 느긋해야 돼요. 그렇죠? 성격이 날카롭고 사람을 못 사귀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저밖에 모르면은 친구가 사귈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 방법으로 성격이 날카로운 건 어때요? 8번을 빼주면 어떨까요? 성격이 날카로운 성격이 없어집니다. 또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것 같아요. 5번, 30번을 빼주면 성격이 느긋해져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 좋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9번, 17번 빼주면 이해력도 좋아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폭넓은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강의 주제로 여기다 7번째 하는 건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아이. 쉽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교육받을 거인증이야. 이게 이제 이미 거인으로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야 될 게 거인증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다 일찍 죽어요. 제 수명을 100% 거의 다 99% 못 산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신천 생리학에서 보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비정상적으로 이세를 남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빨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원제공이 뭘까? 산이죠. 8번. 그래서 거인증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이 거인증이 걸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산속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문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에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임신 중에 자폐증 진단이 나와요. 임신 중에도 자폐증 진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 중에 자폐증 진단을 했다고 이제 그것도 시아버지가 그 대리점장인데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자폐증이 있다는 거라. 근데 내 공부를 이제 시아버지는 배웠지요. 이렇게 내가 한마디로 딱 물어서 혹시 비정상적으로 태아에 있는 아이가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하지 않더냐 하고 내가 질문을 던지니까 어떻게 그걸 안 하는 거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머리가 왜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커졌을까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원인 물질은 뭐냐? 혈질이 강산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의 탁혈이 탯줄을 타고 태아한테 들어가는데 재수없이 이게 9번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 피의 유속이 느린 데는 상대적으로 산도가 더 높아지면 그 산의 강산의 화학 반응에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게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해를 빨리 하니까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졌어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이 응고된 혈전이 막아버리면 어린아이는 어때요? 혈관이 아주 가늘겠죠. 그 가는 데를 이제 막아버리면 이제 뇌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방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생을 그냥 왕창 먹여봐라. 그랬더니 몇 달 지나서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방법이 어딨냐. 여러분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생리 이치를 알고 보면 그거 당연하니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진단 시각이 곧 치료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120조만이나 되는 한 마리 한 마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 기능을 소우주처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붙어 있으니까 한 몸이로 보면 안 되고 한 마리 한 마리 독립생명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한 몸이라도 혈관이 많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린 데는 산도가 더 높고 피가 잘 도는 데는 산도가 낮다. 이런 생리 원리를 이렇게 안다고 그러면은 그럼 이런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유전병이다. 진단해야 돼요. 후천적으로 진단해야 돼요. 후천적이죠. 산모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가 요즘 자폐증인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이거 현대의학 가지고는 현대의학의 고정관념으로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일은 있어도 줄어들 일은 없어요. 왜냐? 현대의학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학문 자체가 없어요. 신장 망가지면 투석하거나 이식하자고 하고 간 망가지면 잘라내자고 하는 학문은 있어도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그걸 재생복원시킨다 하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재생복원을 시키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장세포, 간세포가, 신장사구체세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100마리라고 가정을 합시다. 정상이 100이. 그냥 숫자 뭐 많고 적고 따지지 마. 정상이 100이라고. 우리가 신부전증이라고 하면 70마리가 없어지고 30마리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30%가 요산을 여과하는 거와 100마리가 피를 여과하는 거는 피의 탁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간의 말초모세혈관이 50%가 막히면 50%의 세포만 중산 탄인산을 여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른다. 이게 복원이 되려고 하면 신장과 간 속에 있는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이놈을 뚫어줘야 피, 영양 공급이 돼야 다시 세포 분해를 통해서 그 50%가 세포 분해를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과연 우리가 뇌혈관이 막혔다, 췌장의 말초모세혈관이 막혔다, 신장의 말초모세혈관, 간의 말초모세혈관이 막힌 걸 뚫을 수 있는 저기가 있느냐? 없죠. 그때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잖아요. 다쳐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내가 걸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걸음이 많이 가벼워졌죠? 누구도 와서 며칠 전에 와서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나도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그렇게 다치면 당연히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해서 하라 그래요. 우리 방법도 이제 부러지고 끊어지고 구멍 난 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척추뼈가 3개나 금이 쫙 벌어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또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 의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될까 하는 또 호기심도 있고, 또 얼마나 빼도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나 이런 호기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밤낮 하는 것보다 기회가 닿으면은 내 몸에다 내가 먼저 해보고 뭐든지 좋으면 지부터 해야 돼요. 맞죠? 나부터 그걸 선호하고 남한테 권해야지, 내가 안 하면서 남한테 권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이 말도 요점 정리하면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아에부터 자폐증이라도 산도가 높았다. 그러면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을까? 그러면 산모가 임신하기 전에 신장과 간이 내 몸에서 형성되는 산도,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졌는데, 태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때요? 산도가 잡혀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태아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형성된 산을 산모의 장기가 여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몸에서 생성되는 것도 지금 감당을 못 하는데, 태아까지가 배출하는 것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벼우면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임신성 알레르기, 이런 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 가장 좋은 방법은 어때요? 임신하기 전에 신장과 간을 탁 회복시켜서 맑은 혈질을 유지하게 해놓고 임신을 한다고 하면 태어난 어린아이가 건강해요. 근데 요즘에 모두 아프면 약이면 만병통치약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비의 명약만 만들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는 걸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자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요? 제가 30년 전에 그 당시에 약 5만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이요. 근데 그때도 뭐라 그래요? 5만 종류가 고정이 아니고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 돌연변이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를 따로 재원을 재고 그놈이 잘 죽는 약을 만들고, 그놈 항체를 만들어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술적으로, 그래요. 어때요? 이건 다 죽고 나서 약 만드는 거예요. 뭐냐? 새로운 종류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다음부터 약을 만들 수 있잖아요. 미리 만드는 거, 예측하는 거는 그 많은 둘에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폭넓은 세상으로 바라보면은,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프리카 밀림 때 가보면 열대면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왔다가 건기 때 되면 어때요? 물이 딱 말라붙으면 그 뻘 같은 데에서 막 메기니 고기들이 막 버글버글 하면은 그 속에 있는 거 어때요? 막 독수리고 사자고 뭐고 하다 그거 다 집어먹고 새도 와서 국물 먹는데, 우리 현대과학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얘기하면 그놈도 다 죽어야 돼.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놈들이 그렇게 죽더냐 그 얘기예요. 개도 썩은 고기 좋아할 것 같아요? 싱싱한 고기 좋아할 것 같아요? 쥐 썩은 거 물고 다니 그러죠? 그게 위생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항체라고 하는 게 항체 예비군이 다양성이 확보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에 세균이나 새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야 항체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종류가 들어와도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하면 내 장 속에 항체가, 다양한 항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방법은 어때? 첫째는 그것이 죽을 수 있는 약을 좀 피해주자 하는 거고, 그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냐. 그건 뭐예요? 2번, 3번 사이에서 아랫배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유산균과 항체 예비군이 다양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교육하시는 분이 뭐 지점장이나 뭐 그 은행장 했던 분이 요번에도 교육받은데, 당사자는 얘기 안 할게요. 폐를 80% 잘라냈다고 그래요. 위암으로. 잘라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해줘요. 그거 복원된다. 그럼 80% 잘라냈으면 20% 남았어요. 그럼 20%가 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핏기를 열어주고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면 20%가 세포 분열을 해서 정상 설계도면대로 복원하는 기능은
위뿐이 아니라 일체 모든 조직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일하러 오신 분도 보면 그래요. 이제 제가 강의 들어보면 파킨슨하고 뇌계리근 왔다 그래요. 동일 질병이라고 그러죠. 뇌파가 합선이 돼가지고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 뇌계리, 뇌파 합선이 일어나면 파킨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뇌계리나 파킨슨은 동일병이에요. 이거 현대과학의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서 있다가는 이제 공기 좋은 데가 된다고 시골에 내려갔다가 마침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여기 들어온 김에 마누라 병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고치 틀어주고 우리 상담실장한테 물어서 이렇게 한번 하라고 해서 지금 한 8개월째 사이랬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리가 엄청 아프더니 지난번에 얘기하는 게 53번이 뻥 뚫리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도 힘이 돌아오고 다리도 이제 힘이 돌아와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병이 치료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경선 피복세포라고 해서 복원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신경선 세포라고 해서 복원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묻는다면 어때요? 근데 현대의학은 모든 병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그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물질도 달라지고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여서 오는 게 대부분 현재 난치병이거든요. 근데 이 강산을 해도 갈지도 모르고 어혈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것도 해결을 못하고 그냥 통증이 오면 진통제,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 항생제 갖고 안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러니까 먹을 때는 조금 우선한 것 같아도 그 다음에는 먹기 전부터 더 악화되고 해서 결국은 다 중환자 만들죠. 그래서 저도 강의하다 보면은 화가 퍼럭퍼럭 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너무 몸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래. 그런데 뚜렷한 게 방법이 없어. 지켜보자 그래. 근데 얼마나 있다 가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이래. 그러더니 또 더 있다 가니까 혹이 생겼대.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고 봅시다. 그러고 원인을 알아야 갑상선 기능 저하가 왜 오는지, 기능 항진이 왜 오는지, 혹이 왜 생기는지. 그러면 그 자그마한 혹을 그동안에는 어때요? 겁져서 암이라고 하고 막 다 수술하고 해서 암 환자 치료됐다는 데가 다 보태버렸죠. 현대의학에서요. 이 목에서 오는 병이 모든 병이 심전생리학에서는 원인이 뭐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죠. 여기 주물른다고 신장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0.1%나 있냐고 물어봐요. 만성피로 왜 왔어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자, 고지혈증 왜 왔어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왜 부족했느냐? 질소밀도가 높아서. 질소밀도는 왜 높아졌느냐? 신장이 요산을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근데 신장이 망가진 거는 그대로 놔두면 신장이 망가지는 만큼 산도가 올라가고 또 피가 못 도는 데는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암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까지 오는 원인은 그냥 더 커지나 안 커지나 지켜봅시다. 빨리 커지면 악성이고 천천히 커지면 만성이니까 뭐 착한 혹이랴 암이랴. 참나 황당해서요. 그래서 이게 아는 눈으로 보면은 참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멍청하기도 참 쉽지 않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저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똑똑한 줄 알고 의과대학에 가서 저렇게 오랜 시간, 긴 시간 공부하고 저거 하나 원인을 몰라서 혹이 커서 암이 될 때까지 지켜보고 그냥 안 커지면 그대로 놔두면 되고 커지면 잘라내야 된다? 얼마 전에 이 목 뒤에 혹이 이만하게 생긴 사람이 왔어요. 여기 봐도 블루간이 뭐 한 이 정도는 돼요, 혹이. 근데 여기 말고 가슴에 전신이 생긴 게 한 3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그거 다 낫는다. 그럼 30군데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지방종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길 때. 지방종이 이제 악화되면 섬유종, 그 다음에 암이에요. 이제 그런 정도 되면 전신에 내장에 암이 꽉 찰 겁니다. 근데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초기에 나타난 게 지방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은 어때요?
먼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니까 질소 밀도가 높아졌고,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체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혈관이 막힌단 말은 지가 죽는다는 걸 알아. 이놈들의 세포들이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 밖에 임파구, 소변 통로에다가 밀어 넣었어요. 이제 액체 상태로 밀어 들어갔겠죠. 근데 거기는 어때요? 땀, 소변 배출 통로잖아요. 이게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액체가 고체화된 게 그게 이제 비지종, 섬유종, 이제 이런 게 지방종들이 생기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지방종의 녹이는 처방해서 빼버리고 신장과 간 기능 회복시키면 언제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한 10개월? 한 1년?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30개나 되는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어졌다는 거야. 큰 것도 작은 것까지요. 근데 일반인들이 들면은 그게 어떻게 없어지냐. 그래서 어떤 이렇게 우리 몸에 이게 세포들도 기술자라고 봐야 돼요? 기술자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완전 고도의 기술자예요, 세포들이. 그거 뼈 만들고 심줄 만들고 머리카락 만들고 하는 기술들 봐요. 이놈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혈액 속에서 그 몇천 가지 되는 그 성분 중에서 이거 어떤 성분을 골라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뼈가 만들어지고 힘줄이 만들어지고 이게 손톱이 만들어지고 머리카락이 만들어지고 혈관벽이 만들어지는 거 이놈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그 만드는 재료,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 재료가 있잖아요. 이 재료를 내 몸에서 스스로 잘 만들게 해주는 방법이 어디예요? 2번, 3번이죠. 이렇게 장 속의 유산균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게 유산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번, 3번을 사열하고 이것이 이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그놈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다 이렇게 넣어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고쳐요. 그래서 사실 치료는 내 인체 스스로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인체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데까지죠. 예를 들어서 손해 위축증도 그래요. 옛날에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한 31년, 제가 이 공부를 발표 초창기 때 한 37년 전만 해도 뇌세포 분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31년 전에 써놓은 책에다가도 뇌세포가 분열 기능이 있다. 그래서 뇌세포가 분열할 적에는 두 가지 작동을 한다. 하나는 뭐냐, 공테프가 만들어져서 현재 접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뭐냐, 과거의 기억을, 정보를 새로 분열된 세포한테 넘겨주면서 큰 상처나 이런 스트레스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넘어갈수록 그게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겨내는 거고, 망상장애는 뇌세포 분열 기능이 정지돼서 같은 생각만 테이프 돌리듯 반복하는 게 망상장애다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진단했으면은 우리가 큰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잊게 해주면 뇌세포가 분열 속도를 빠르게 해서 그 큰 고통을 빨리 잊게 해주는 게 치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정신과 질환하면 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갖다 가둬놓고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먹어도 재우지 뭐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치료하는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내가 보면 너무 황당하죠. 그래 이런 답답한 거를 좀 많은 사람한테 일깨워주고 싶은데 이 의사들이 말을 이거 배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가서 어때요? 이거 창피해서 국가적으로 발표도 못하는데 의사들이 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가 가서 어떻게 이게 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 놓고 우리나라만 뉘게릭이죠. 그것도 환자 앞에다가 거기서는 의사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니까 환자 데리고 옵니다. 그냥. 환자 데리고 와서 앞에다 딱 세워놓는데 나는 어때 딱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은 이게 내가 한 공부는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그 원리 자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딱 보면 요거는 이제 조혈 기능이 체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요걸 따라잡아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딱 보면은 감이 딱 와요. 이건 해도 참 위태롭고 좀 어렵지만 할 수는 있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따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안 따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이거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옆에다 딱 놓고 그 230명이나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의사들, 학자들 모아놓고 이 환자가 이렇게 뇌계릭이지요. 치료 안 되면 내가 망신살 뻗치는 거다 그래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다 소리죠. 자신이다 소리죠. 옛날에 교육할 때도 어때요? 백혈병 환자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교육하면서 얘 고치는 거 보면서 배워라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교육받으러 와서 걔 안 나서면 나 뭐라 배워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내일 오면 내가 악수하자. 손 내밀어요. 손바닥 딱 보면 습기 보고 알아. 이놈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나는 그게 매일 진단하는 거라. 교육하러 올 때마다. 근데 지금 20몇 년 됐는데 얼마 전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도 고마워서 지금 인사하러 오고, 지금 그때 초등학교니까 지금 아무리 못했어도 한 24, 5년 됐겠네요. 이제 성인이 다 됐겠죠. 이제 여기 인사하러 꼭 고맙다고 오고 싶은데 그게 참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항상 인사하러 오고 싶다고 하는 내게 와서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치료가 실제 안 된다면 현대의학에서 그런 백혈병이 치료가 된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 안 받고 뭐 백혈병이다, 혈액암이다. 그게 제 강의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혈액암으로 진단 받았어요. 혈액암으로 진단을 딱 받았는데 아직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안 했어요. 이런 환자를 기준으로 딱 두고 소화불량하고 혈액암하고 어떤 게 치료가 더 쉽겠냐 하면 혈액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 혈액암은 8번이 빼서 어혈이 나와야 치료가 되고 소화불량은 2, 3번이 어혈이 나와야 되는데 2, 3번은 뚫려면 한 6, 7개월 고생해야 뚫려요. 근데 8번은 어때요? 금방 뚫리죠? 심천 생리학은 어때요? 핏기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혈이 안 나오면 효과를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어혈을 빼낼 적에도 생가치기로 빼내는 거하고 녹이고 불려가면서 빼는 거하고 어떤 게 잘 나올까요? 당연히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증세들이 병명이 백혈병이 됐든 혈액암이 됐든 뇌계릭이 됐든 정신과 질환이 됐든 우리 몸은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정상 설계도면대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의 모든 조직기관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여기도 이게 비정상적으로 거인증인데 이거를 갖다가 요약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 교육하려니까 다시 좀 정리 좀 해서 보내달라고 온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는데 뚱뚱해지고 싶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만 좋아하는 사람 없죠.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놈이 성인 돼서 비만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어려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살이 찌기 시작해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린아이 때 빼는 거하고 성인 돼서 빼는 거하고 어떤 게 쉬울까요? 어린아이 때요. 어린아이 때는 첫째 어혈이 막힌 지가 얼마 안 돼서 첫째 잘 나올 수 있고 부드러워서 두 번째 양이 적어 세 번째 피가 빨리 만들어져요. 피가요. 그게 제가 이 얘기하니까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살면서 이런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어려서 보면 어떤 친구들은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어떤 놈은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나고 깨끗해요. 그럼 내가 여드름 날 적에는 되게 부러운 거야. 근데 보통 여드름이 사춘기 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처음에 공부할 적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 내가 이제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그런 현상이 왜 그래서 여드름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아직 진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완전한 진화를 안 거쳤기 때문에 사춘기 때 이게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완전 아직 진화가 안 끝났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렇게 푸는데 그러면 여드름이 사춘기 때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풀 거냐? 안 나는 사람도 제법 많아요. 그렇죠? 여드름 많이 안 나는 사람도. 또 여드름이 나도 어떤 사람 얼굴에서 나고 어떤 사람 가슴, 등, 어깨 인체 어느 부위에든 여드름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포 분열의 이치를 쭉 풀다 보니까 사춘기 때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있더라고. 뭐냐? 그 사춘기 때 시대가 우리 인체의 체세포 개체수가 120조 마리라고 하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120조 마리의 세포 분열이 다 끝날 때쯤이가 사춘기 때예요. 14, 15세 때.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할 때라는 거라. 그럼 세포 분열이 많이 하려고 하면은
그놈들이 영양분을 그만큼 많이 먹어 치워야 돼. 맞죠? 근데 이놈이 요산 약산은 신장이 여과하고 중산 탄인산은 간이 여과를 해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 중산을 여과하지 못하면 혈전이 생겨서 마취모 세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이렇게 꾹 짜면 어때요? 노란 거나 하얀 게 쭉 길게 나오죠. 이놈이 왜 길까? 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데 이걸 풀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책에다 이렇게 써놨죠. 우리 인체 체세포는 독자적 생명체인데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그래 80일을 살면 세포 분해를 통해서 건강한 자식세포는 남겨놓고 부모세포는 녹아서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나와서 보습 효과를 한다. 그 통로가 땀구멍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성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도 그리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개기름이고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이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는 개기름이고 이게 이제 지루성 피부죠. 이제 뽀송뽀송하니 보습 효과를 하는 거는 수명이 다한 세포가 나와서 보습 효과를 하는 거고. 근데 이놈들이 위에 땅구멍이 막혀버리면 속에서 이제 액체 상태가 밖으로 나오겠죠. 액체 상태로 오다가 거기가 땅구멍이니까 산도가 높아서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니까 액체가 고체화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있다가 이 땅구멍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그 이제 고체화된 걸 먹어치우면 반드시 먹었으면 뭐가 나와요? 배설물 싸야 되겠죠. 그 싼 배설물이 강산의 산화작용 요놈을 녹여버리면 그게 고름이 되더라는 거야. 노란 고름이 이제 형성되는 원치가. 근데 또 강산이 주변 혈관을 터뜨려버리면 이제 그게 피고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왕성할 때 가장 많은 영양분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그 중산을 간이 해독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때는 두 가지 조건이죠. 해독을 못한 거예요. 첫째,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렇죠? 산도가 높을수록 산소 부족은 영양분을 더 못 소화시키게 하면 개기름이 밀어나오게 하고 또 산소 부족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런 이름이 또 익하면 이 중산 수치가 높은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도 응고가 많이 돼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막아요. 그럼 피를 못 들면.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피부가 어떻던가요? 검죠. 멜라닌 색소가 좀 과다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 멜라닌 색소도 내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체에서 생기는 산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신천생리학은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빨리 전해줄까. 그래서 산의 종류도 따져보니까 이건 1000가지, 10,000가지로 또 분류하게 생겼어요. 종류를 우리가 나누자고 하면은. 그럼 이거 나눠서 이름 붙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큰 틀로 나누자. 그래서 나눈 게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가 음식을 이제 인체 고체인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장 속에서 1차적으로 유산균이 액체 효소화 시켜야 혈액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이제 두 가지로 여기 들어온 놈은 세포가 그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면서 나오는 지수가스를 우리가 요산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다 살아있는 생명체지요. 물 빼놓고는 맞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럼 이런 생명체들은 저 살라고 나왔지 우리 인간이나 동물에 먹이가 되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체는 없어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느냐? 저 살라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걸 방어하는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독이라고 그러고 현대어학으로 하면 그게 이제 산이죠. 그게 이제 중산, 탄인산, 시고, 떫고, 쓰고, 아리고 이게 이제 식물들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독성인데 또 동물이나 우리 인간은 그걸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길 수 있는 해독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 해독 기능을 맡아서 하는 게 바로 간이더라는 거라. 그래서 외부에서 형성된 독을 해독하는 건 간이 하고 내부에서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 신장이 여과를 해요. 근데 이때 치료를 못하면 이 혈질이 강산성화돼 버려요. 이제 강산성화돼 버리면 강산성을 해독하는 장기가 우리 인체에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지요. 약산은 신장이 여과하는 장기가 있고 중산은 간이 여과하는 장기가 있는데 강산이 되면 내 몸에서 여과하는 장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오는 병들이 전부 다 난치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독하면 될까? 근데 결국은 제가 찾아놨죠. 네.
그래서 실제 그 생사용법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알면 참 이게 효과 많이 본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내가 이제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대학에 설립되고 우리나라 국가나 어느 나라에서도 내 공부를 인정해서 국가적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걸 이용하지 않고 국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면 어느 나라건 내 공부 다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 식품 회사 가공하는 방법까지도 이걸 학교 설립해가지고 다 공개해 주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는 내보내지 말래요. 그게 바로 생입니다. 환자들이.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혈질이 어떻다고 봐야 돼요? 다 강산이죠. 개는 다를까요? 개도 똑같죠. 그래서 나한테 이런 강의를 듣고 자기 집에 이 교육생이 그래요. 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가 이제 보통 14, 15년 살면 평균적으로 이제 살 만큼 사람은 죽잖아요. 이 동물들은 사람하고 성격이 달라요. 사람은 누가 날 보호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면 해결해달라고 옆에 사람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게 거꾸로 작용해요. 내가 아파서 약하다는 걸 알면 상대한테 제표 먹어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아프다고 아픔을 호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스스로 주인이고 뭐고 스스로 음식을 딱 끊고 그냥 죽어요. 아프다고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를 갖다 줘도 바로 등 돌리고 앉아서 입도 안 대고 아예 그냥 스스로 그냥 음식을 끊는 거예요. 빨리 죽으려고. 근데 나한테 이런 강의를 듣고 나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생을 손에다가 그냥 뭐 한 숟갈 이상 한 움큼이 그냥 쭉 쏟아가지고 걔 입에다 가만히 대주니까 뭐 고기 맛있는 거 아무것도 북어를 삶아줘도 입도 안 되는 놈이 생을 한 조각 갖다 입에다 대주니까 그놈을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놈 먹고 몇 시간 있더니 일어나서 걸어다니다는 거예요. 그래 이 해독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도 중국 가서 웃었잖아요. 왜 웃었냐고 하면 이 사람이 치아가 엄청 아팠어요. 이제 우리 그 대리점장 신랑인데 이제 풍치도 통증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내가 강산이 해독이 되나 안 되나 할 때 이게 말하자면 통풍성으로 아니 이제 풍치시기로 오는 게 강산의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여서 신경이 드러나거나 이럴 때 이제 오는 통증이거든요. 현대의학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이나 주변 조직을 녹여서 통증이 오면 뭐 써요? 항생제 아니면 신경안정제 진통제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쓰면 쓸수록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생각을 바꾸면 강산을 해독해서 조직을 못 녹이게 해도 통증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침도 강산인데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39번 쪽으로 피가 못 도는 사람은 산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치하고 치조골도 빨리 녹아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임플란트 해도 뼈 심어도 며칠 있으면 녹아서 없어져요.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그만큼 산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증이 올 때 강산이 해독되나 안 되나 유튜브에 보면 그 전에 가끔 하잖아요. 입에다가 한번 배갈이나 이렇게 뚝 넣고 물 조금만 마시고 우물우물하고 좀 이렇게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밖에 있는 산이니까 금방 해독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통증이 없어졌으면 이제 뱉어서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냐고 꿀꺽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모두가 웃었는데 이게 그만큼 강산이 뼈를 녹이면 골다공증, 세포를 녹이면 그게 암, 혈액을 응고시키면 혈액암, 혈액 속의 백혈구한테 생명을 위협을 느끼게 하면은 그게 백혈병, 어떤 현재 난치병, 이런 강산의 화학 반응이 시신경을 녹여버리면 그게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고, 멜라닌 색소를 녹여버리면 망막 색소 변조증이 오는 거고, 전부 다 이런 현대 우리가 치료해갖고 속수무책이 드는 것들이 전부 이 강산이 원인 물질이라더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해독을 못하니까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설령 이제 또 이건 이제 해독까지는 찾아놨는데도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힌 데는 해독 성분도 안 들어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해당 부위를 뚫으려고 해야 되는데 또 이 빌어먹을 산도가 높은 사람들은 또 어혈을 뚫어서 딱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산을 해독해서 어혈을 응고 못 시키게 해놓고 청명인으로 들어가서 그걸 녹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먹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생 먹고 혈액 속에 있는 강산을 다 해독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청명인이 들어가서 그거 이제 녹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녹이면서 빼고 응고 못 시키게 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녹여보니까 섬유질화 됐든 담석화 됐든 지방종이 됐든 살아가 보면 어때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다 없어지죠. 이런 처방의 그 학문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식품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비지종이 됐든 섬유종이 됐든 담석종이 됐든 그런 물질들이 어떠한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요로 결석이 생겼다. 너무 고통스러워. 병원에 가니까 투석기로 깨자. 초음파로 두드려 깼어요. 얼마 있으니까 또 생겨. 왜 또 생길까요? 우리 인체에 담석이든 결석이든 이런 인체 어느 부위에 생기는 돌이 생기는 것은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구조적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내 강의 중에 중산 탄인산이 약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철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또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요. 똑같은 중산 탄인산인데도 어떤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졌다가 칼슘이 만들어졌다, 철분이 됐다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리파리를 비유를 하잖아요. 여름에 감리파리가 녹색일 때 맛을 봐라. 떫은 맛일 거다. 그때 성분 검사하면 탄인산이에요. 근데 이게 가을에 단풍이 들고 다 떨어진다며. 그놈을 검사해보면 떫은 맛이 없어졌어.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철분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철분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그 철분은 어디서 왔느냐? 그게 바로 중산 탄인산이 화학 반응이 돼서 철분으로 바뀌었다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어떤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여러 성분들은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그걸 녹이기도 하고 해독도 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학문이 지금 존재하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동양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픔은 이렇게 약의 논리를 여러분들도 익히 알으면 돼요. 한약과 양약이 약의 효능 논리가 다를 거냐 같을 거냐? 정답은 동일해요. 차이는 뭐냐? 양약은 특정 한 성분만 고농축시키는 게 양약이고 한약 속에는 여러 성분이 혼재해 들어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통증이 올 때 통증을 안 느낀다고 하는 약은 대부분 마취 기능의 진정 효과입니다. 아린 맛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통증은 대부분 어디에서 오느냐? 근육이 경직돼서 이완되지 않는 근육을 당길 때 오는 통증이 있고 산도가 너무 높아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의 표피를 녹일 때 오는 통증. 녹일 때 오는 통증은 대부분 산도가 아주 높을 때 오는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생각하고 우리가 뇌가 됐든 신경선이 됐든 피부세포가 됐든 간이 됐든 어느 세포들도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이루어지게 하면 모든 질병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픔이 다른 거는 사회라는 위치만 다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라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좋아진 게 오래 가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있으니까 다시 재발해요. 그럼 왜 이런 편차가 일어날까? 똑같이 사회를 했는데. 그게 제가 답답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을 때하고 아마추어들이 어깨너머로 흉내내는 거하고 지나고 보면 효능이 10배 차이 난다. 지나고 나면 효능 10배 차이 나요. 이건 10년, 20년을 해도 사혈이 말끔하게 안 끝나요. 그래서 내가 그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신장 기능이 회복되려고 하면 신장의 만초보혈관이 뚫려야 되고 간이 회복되려고 하면 간의 말초보혈관이 뚫려야 되고 뇌경색이 치료가 되려고 하면 뇌 속의 말초보혈관이 뚫려야 돼요. 근데 밖에서 그 응고된 혈전이 밖에서 땡긴다고 딸려 나오겠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할 때 청명이를 알뜰하게 잘 챙겨 먹고 사회를 하는 거와 그냥 사회를 하는 거. 그러니까 밭에다 우리가 농사를 져도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짓는 거와 거름을 안 주고 농사 짓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요즘에 이제 가끔 사람들이 보면 막 통증이 온다고 미쳐 죽겠다고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 다 영양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놓치기 전에 이제 한때 내가 보면은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남이 이제 공부해놓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좀 많이 알면 좋고 누가 좋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보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옳다고 해도 한 번 하면 그거 잘못했다고 시인하기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존심 안 상하게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슬쩍 해주면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 바꾸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의외로 있다가 사고를 쳐요.
그 이번에도 누가 와서 내가 설명을 딱 해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대. 주겸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와서 물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며칠 전에 누가 와서. 심지어 이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 하는 게 몸을 소금으로 절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티스푼으로 3번 먹고 물 먹을 적에도 거기다 0.9% 죽음을 타가지고 상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확 들어. 그래서 내가 몇 번 가볍게 이렇게 몇 번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모일 때도 이게 보수교육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자기 걸 확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못 하고 지도가면 어때요? 내 말이 이제 강력해지죠. 그래서 내가 원리를 얘기해 준 게 그거예요. 우리 인체는 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맞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첫째 먹어야 살아. 첫째 조건이 먹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영양분은 1차 가공하는 게 누구예요? 장석의 유산균이죠. 근데 이 유산균에다가 죽염을 계속 뿌려버리면 유산균이 영양분을 분해할 수 있을까요? 아예 가공을 못 하지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은 다시 복원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 찰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래요? 꿀 넣지 말고 죽염만 물에다 타가지고 딱 마시면 유산균이 유산균이고 식중독균이고 먹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선에다가 소금 진하게 뿌려갖고 놔두면 1년, 2년이 돼도 부패가 안 된다는 건 어때요? 미생물이 그걸 갉아먹고 분해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버리면 영양분이 가공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제 강의 중에서도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옛날에는 못 먹어서 오는 병이 많았고 요즘은 90% 이상이 너무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이 돼서 티가 못 들어서 오는 병이 많아요. 그럼 영양분이 넘칠 때는 소금을 많이 뿌려서 영양분을 생산을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피가 그만큼 묽어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멍청한 놈이냐.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깐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체가 심장이 혈액을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손끝, 발끝, 머리끝이 심장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피를 보내주기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끝이 먼저 막혀요. 말초혈관 끝들이요. 근데 이 끝까지 피의 압력을 높여주려고 하면 앞으로 혈액이 나갈 만큼 뒤에서 충분한 양이 보충이 돼야 돼요. 이건 말하자면 혈액이 계속 돌아가면 일정 양이 정량을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를 하게 되면 어혈이든 생혈이든 예를 들어서 300g을 뽑아냈다. 그러면 그 빠져나온 공간은 어때? 빈 공간이 생기겠죠. 신장이 정상이면 수분을 갖다가 300g을 채웁니다. 그래서 혈액 농도 자체는 묽어지지만 양은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장의 사구체 세포가 이 역할을 해요. 근데 신장 기능이 이게 오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500g, 말해서 300g을 뺐는데 수분을 100g이나 200g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피 양이 총량제가 이제 줄어들면은 피 양이 뒤에서 충분히 받쳐줘야 혈관 끄트머리까지 밀어주는데 끄트머리까지 못 밀어주니까 손, 발, 다리가 저 혼자 베베 꼬이는 느낌이 들어가. 피가 거기까지 못 오니까. 그러면 이런 혈액들은 이미 혈관이 막힌 부분에 더 약하게 돌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도 이걸 어떻게 진단할까? 만약하면 옛날에 내가 이제 환자들 직접 치료할 때 손발이 베베 꼬여요. 나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걸 다 정리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온갖 증세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인체의 어떤 비정상적인 이 반응이 일어나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전체적인 피의 양이 방금 설명한 이 양이 부족하니까 끝까지 못 나가서 이런 현상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죠. 영양제나 식염수나 이거를 잔뜩 놔줘보는 거라. 그러면 들어가서 양이 이제 혈액 속에 양이 될 때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 근데 소변 한 번 보면 다시 원위치로 가. 근데 수혈을 해주니까 이게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봤죠? 지금 내가 한 얘기들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깔끔하게 치료가 되느냐? 8번에서 적어도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20-30% 나오면 그런 현상이 없어져요. 이제 물량을 이렇게 맞추면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전체가 이게 어떤 게 부작용도 이게 원인이 뭘까? 그래서 주겸이 그래 이럴 때 내가 300g을 뺐는데 200g만 수분을 채웠어요. 이럴 때 주겸수를 탁 마셔주면 갑자기 수분을 갖다가 확 끌어당겨 버려. 스스로 안 하다가도 다 끌어당겨 버려. 그럼 양이 되니까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사혈을 안 할 적에는 알주겸으로 먹어도 되지만 사혈을 할 적에는 꼭 커피 수저로 티스푼을 타서 먹어라. 그리고 가스가 찰 때 그냥 주겸만 가서 꿀 타지 말고 먹으면 돼. 염분을 갑자기 염분 농도를 높여놓으니까 생선 소금에다 절여놓은 것 같지. 유산균이든 식중균이든 먹이 활동을 못하니까 가스 자체가 아예 발생을 안 하죠. 가스가 발생을 못한다고 하는 건 음식물을 분해를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잠깐 하는 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해버리면 어때요? 이제 영양 부족이 오면 옛날에 부항들 할 때 못 먹고, 요즘은 부항 든 환자들이 극히 극소수지만 옛날에는 제법 많았어요. 못 먹고 못 살 때요. 몸이 탱탱 붓습니다. 부항 든 사람 갖다가 종아리 같은 데나 이런 앞정강이 쿵 누르면 한참 있다 올라와요. 이게 뭐냐? 우리 인체는 간 조직, 신장 조직, 폐 조직 모든 조직들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이 다 달라요. 근데 앞에서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다 바뀌면 그 바뀐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세포들이 한 장기 집단을 이루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 단계에서부터 먹이를 넣어줘야 먹고 싸고 하면서 그 뒤에 생명체들이 쭉 생명을 유지하는데 앞 단계에서 가공을 못하게 딱 막아버려 놓으니까 영양이 부족하면 먹고 싸고 신진대사가 안 되죠. 그럼 갑자기 산도가 높아지는 거라. 그래서 높아진 산화작용이 여러분들 두부만 간수 넣지요. 간수 넣으면 응고되고 난 물은 어떻게 돼요? 누런 물만 남죠. 그러면 그 두부는 누르면 바로 안 올라오겠죠. 그래서 사이라다가 이렇게 누런 물만 나오는 게 그게 바로 거기가 산도가 높아서 지방 단백질을 응고되지 않은 말하자면 그 간수물처럼 그걸 우리 용어로 이제 요산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영양이 부족해도 이런 부작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부작용이 올 적에는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습이 많은데 이제 특히 남자분들은 비교적 이제 혀 밑에나 이런 데서 이제 오면 한번 이제 허물이 벗겨져도 노란 진물이 나면 상처가 아무도 안 해요. 이제 여성분들은 생식기나 겨드랑이 같은 데 상처가 나면 이게 금방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산도가 높아버리면 어때요? 그 산의 화학 반응이 혈수판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상처가 이렇게 아물지 않고 계속 진물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는 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부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세포가 건강한 걸 그래서 내가 곡식으로 비유해 주잖아요. 밭에서 농사 질 때 거름 주면 거름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비료 주면 비료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 그래 밭에다가 거름은 안 주고 쉽게 비료만 줘서 농사 진다고 비료만 주고 농사 져봐라. 장가는 크죠. 여름에 장마철에 비 오면 그냥 녹아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 그 식물이 표피가 그냥 물에 닿으면 금방 녹아 없어지듯이 우리 세포들도 그렇게 영양이 부실하면 금방 녹아서 없어진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증세, 철분이 부족해서. 그게 철분이 부족해도 산소가 부족하면 산도가 높아지고 영양분이 부족해서도 산도가 높아지고 오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다 배우다 짝퉁으로 나간 사람들이 이런 원리가 이제 충분히 배우지 못하게 해서 피부족이 오면은 마치 이제 이거 해서 이제 영양분이 이제 부족해서 여기서는 어때요? 어혈을 500g을 300g을 빼든 500g을 빼면은 그 영양분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줘야 부작용이 없다고 다 설명하죠. 염분이 부족하면 이런 부작용이 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이런 부작용이 옵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방금 설명한 대로 이런 부작용이 옵니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면 본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본적으로 안 먹어서도 이렇게 오지만 내가 아무리 양질의 영양분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염분이 너무 많아서 장석이 유산균이나 식중독균이고 활동을 못하게 생선에다 소금 뿌리듯이 해놔버리면 영양분이 가공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혈할적에는 그냥 기준으로 잡는 건 어혈 300g 뺄 때 주겸수 한 잔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몸에 오한이 들고 식은땀이 나면 한 잔 정도는 하루 쉬고 더 먹어도 무방하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몸이 붓고 부작용이 나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매우고 짱고 단 거를 가리라고 그래요? 어거지로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맛있다고 느껴질 때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매콤한 거 먹고 싶은데 그럼 이 사람은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간이 나쁜 사람이고. 또 너무 이렇게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짜게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가 많대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공격을 해요? 옛날이 짜게 먹었냐 지금이 짜게 먹냐 반문하잖아요. 옛날이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이 땡기게 돼 있어요.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음식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회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짠 걸 더 맛있다고 느껴져서 더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떤 성분이 부족하면 그걸 원해요. 근데 이걸 알맞게 넣어줘야지 과하면 방금 얘기한 그런 부작용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겸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섭취하라고 하면 이런 논리들이 다 숨어 있는데 뭐 하나하나 얘기마다 그 원리를 다 그 작은 논리들 공식을 얘기하려고 하면 나도 여기 가서는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얘기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용이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당시 이 얘기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들은 사람 있죠?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한 거. 봐 있죠? 내가 옛날에 교육해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천생리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으로 조기, 특히 이제 요즘에 어때요? 다 이제 뭐 모든 병을 그냥 약으로 치료하고 막 백신으로 치료하려고 이걸로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전부 다 결정적으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과 간이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이 오염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태아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그 불순물이 산모의 신장과 간이 여과를 못하니까 임신을 하고 나서 체중이 불른 건 무조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임신을 하고 태아가 성장하면 태아 성장하는 만큼만 체중이 느는 게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올챙이처럼 배만 볼록 나와서 태아가 큰 만큼만 체중이 늘어야 돼요. 근데 신장 기능이 원래 떨어진 사람은 태아의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나오는 산이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을 하면 그게 이제 임신 중독증, 비만, 살이 찌는 게.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살이 찌는 게 젖 빠질 때 영양분 저축한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제가 보면은요. 그래서 참 이게 생리치를 제가 여러 얘기도 하잖아요. 현대 학자들이 우리가 송화가루는 저는 꽃가루도 많아야 유리하니까 우리가 사람도 자식을 한 번 놓을 때 하나만 놓는데 정자도 한 마리만 돼요. 근데 왜 2억 6천 마리나 2억 5천 마리 3억 마리가 정자가 형성이 되느냐. 근데 송화가루도 세포 하나하나마다 지 2세를 다 만들기 위해서 나다 보니까 송화가루가 그렇게 많아졌고 우리 인체도 120조만이나 되는 세포들이 청년기에 알을 놔서 그 알이 낭심해 와서 부화된 게 정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도 이 논리 하나 가지고도 이걸 하나 깨우치는 순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정자수가 적다. 정자수가 왜 적었을까? 알로는 숫자가 적어서. 예를 들어 나이가 50이면 말초모혈관 몇 프로 막혔어요? 그럼 알루는 세포는 몇 마리일까요? 50%죠. 그럼 알루는 세포를 늘려주면 돼요. 맞죠? 그럼 정자수 늘어나요. 근데 정자는 있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수정이 안 돼. 그럼 수정이 안 되면 그게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따져보니까 우리가 다 계란도 부화시켜도 온도가 안 맞으면 어때요? 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여름에는 낭심이 축 늘어지고 겨울에는 딱 올라붙는 게 그게 부화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때요? 51번, 29번, 14번 딱 빼주면 부화의 온도 딱 맞고 이왕 채세포 알루는 세포를 숫자를 확 늘리려고 하면 이왕이면 많이 내오고 어혈이 다시 안 생기는 데가 어딜까요? 8번이죠? 8번에서 어혈 엄청 나오잖아요. 7번서부터 다 내려오니까요.
그 등판을 딱 걷어봐서 등에서 검은 잡티, 옛날에 보면 뭐, 그 뭐라 그러나, 그 주근깨라 그러나? 주근깨 검버섯 같은 게 등에 따닥따닥 붙어 있든가 여름에 붙어 있으면 그거 100%다 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이 망가져도 병원에 가서 간 검사하면 간 정상이래. 아이고, 한심한 놈. 내가 보면은. 그래서 이게 멜라닌 색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수면세포가 어떻게 누적이 되는가, 이거 전반적인,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아주 한 몸을 사람 이렇게 탁 보면은 얼굴 탁 보면은 증세 몇 마디 딱 하면 상대 지금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어디가 못 든다는 거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식품마다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만들게 처방을 만들어줬으니까 어느 제품에서 무슨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요것이 들어가서 작용하고, 요건 요렇게 하면 요걸 녹이고, 요거 분해할 때 요 성분이 필요하고, 해독은 요걸로 하고, 또 쓸개 담집에 해독을 못하면 요걸로 하고 요걸 딱 맞춰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때요? 괜히 그 식품이나 팔아먹으려고 장사나 하려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도 속 터져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는 방법만, 한국만 이렇게 일깨워줘서 보급하면 되지, 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도 이걸 어떻게 하더니 그런 오해는 받기 싫으니까 37년 동안 식품값을 못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지? 오래된 사람들 알 거예요. 아까도 여기 상 받은 25년 됐는데 25년 동안 진액 값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황금비 진액이 생산한 지 몇 년 된 줄 알아요? 37년 됐습니다. 역사로 따지면 그게. 청명인만 늦게 나왔어요. 멸치죽에만 하고. 청명인은 한 10여 년 가까이 됐나? 우리 집은 한번 식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그게 평생 가요. 이거 하다가 뭐 바꾸고 그런 게 없어요. 계속.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도 어때요? 경제가 자꾸 성장하다 보니까 시골에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옛날에는 뭐 금은화나 산의 약초 같은 걸 하루 5만 원, 10만 원이면 그걸 가서 채취해서 파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돈 받고 집에서 놀면 놀았지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구하들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못 구하다 보니까 재료값이 엄청 올라요. 이번에도 구기자 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올해는 구기자 한꺼번에 다도 아닌데 중간자만 들어와도 구기자 한 품목만 한 2천만 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50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2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원재료가 얼마 들어가는 거 알죠? 그래서 내가 식품 가지고 내가 먹으면 네가 알아서 먹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공부 깊이 하면은 이 본사에서 이제 어려운 것도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도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 그래도 저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래도 참 이렇게 좋은 공부를 인류에 남겨놔서 참 좋은 일 했다 싶지,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한다, 이 소리 죽어라고 듣기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오직하면 평생 내가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하면 돈을 아예 안 만지겠다 맘먹고 이 약속을 지킨 지가 지금 그건 40년이에요. 아예 내 주머니에 돈 10원짜리 한 장도 아예 넣을 생각을 안 하고, 알라고도 안 하고, 결제도 안 해요. 왜냐, 내가 그런 데서 떳떳하고 싶어가지고 직원들이 결제 올리면 그냥 오면 큰 방향만 잡아주고 틀어주지 아예 가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결과물이었대요. 내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여기 21년 전에 저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오래된 분들이. 그 당시 들어올 때 빚이 70억이었는데 지금 80억이에요. 근데 한 달에 세금 얼마 내냐? 평균 6천만 원 냅니다. 1년이면 얼마예요? 7억이죠? 10년이면 70억. 여기 와서 20년이면 140억이에요. 그러다가 저 빌어먹으려면 또 세금만 저렇게 안 빼가서 내가 벌써 빚 다 갚았을 건데, 직원들 봉급도 더 주고.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 지네들이 세금 아껴준다고 위험한 짓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라는 대로 다 주지요. 직원들은 맞죠? 내가 결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상은 잘 받아요. 모범 납세자 상.
3번 받았어, 3번. 세금 잘 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천 생리학을 여기 배우고 여기 오시면 여기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신천에서 공부하고 이제 아무 때고 여기 이렇게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부분들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항상 느끼는 게 그래요. 직원은 끝까지 직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인정해줘라.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면 근무 시간에만 활동하고 싶지 쉬는 날 와서 하기 싫고 전화 받기 싫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이제 놀러 오고 하면 대부분 쉬는 날 오잖아요. 그럼 쉬는 날 두고 직원 한 번 온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사교육 가면 평소 쉴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명씩은 어때요? 2달 동안 못 쉬었죠? 그 사람들 하고 싶지 않거든요. 직원이죠. 그래서 주인은 나 하나만 주인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얼굴 안 붉히고 내가 편하게 해주면 여기는 내가 잘하는 거다 좀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서운한 마음도 좀 덜 생길 거예요. 제가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죠? 그래서 이제 공간들도,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가끔은 좀 인생에 좀 허전한 느낌이 들고 좀 서글픈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산속에서 살다 보면. 나 같은 경우 자식도 없고 좀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좀 와서 이렇게 편한 사람들 오면 와서 차려도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이제 카페처럼 한쪽에다가 조금 늘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또 하자고 해서 지금 이제 공사 막 시작하다 또 마침 또 눈이 와서 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고 싶으면 지금은 이제 저쪽이 임대를 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본사에 오시면 친정이라고 하면 여기 앉으면 돈 달라 저기 앉으면 돈 달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쪽에 찻집이라고 한 공간은 비밀번호도 우리 기본 사열 번호가 몇 번이에요? 비밀번호가 2368로 딱 만들어 놓고 아무나 먼저 와서 거기 놀고 치우고 이렇게 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오랫동안 관리가 안 하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러고 이제 저쪽에 이제 뭐 캠핑카니 뭐니 이제 이런 걸 해놓은 것도 저걸 보고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참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대를 줘놓으니까 그래서 올부터는 임대를 안 줄까.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임대를 줘야지 자기들 이문 남아야지 하니까 비용을 너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큰 부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가족들하고 좀 여기 와서 쉽게 놀 수 있는 좀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저쪽에 이제 그 3개 숙소 여러분들 그 머무는데 그 캠핑카 5개 하고는 내년부터 내가 임대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 좀 부담 갖지 말고 좀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와서 여기 와서 여름이라도 가을이라도 이렇게 놀러 오고 싶으면 좀 부담 적게 가게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건 제 마음도 좀 이해해달라 하는 하소연도 돼요.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